서연 씨와 현우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32층 창문으로 밤도시 풍경이 네온 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듯 답답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지나가다 보니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마음속에 이름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현우 씨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애쓰는데 그는 전화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으면 바빴어라고만 해요. 서연 씨는 왜 현우 씨가 요즘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현우 씨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깊은 속으로는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2달 전 대학 동창회에서 우연히 지훈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지훈 씨는 옛날보다 더 매력적이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동창회에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만남이 와인 2잔으로 이어지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호텔 방에 함께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의 숨결이 섞여들었어요. 서연 씨는 그 순간 이상한 자유를 느꼈어요. 7년 된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상과 현우 씨와의 거리감이 멀어지는 듯했어요. 지훈 씨는 서연 씨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네가 이렇게 밝아 보이네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호텔 침대 시트가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며들었어요. 지훈 씨의 손길이 서연 씨의 등을 스치자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몸을 맡겼어요. 그들은 천천히 옷을 벗으며 서로의 몸을 탐험했어요. 지훈 씨의 입술이 서연 씨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집중했어요.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방 안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서연 씨는 현우 씨와의 섹스가 얼마나 기계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지훈 씨와의 이 순간은 달랐어요. 그는 서연 씨의 귀에 대고 너만 생각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밤이 끝나갈 무렵 서연 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죄책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로운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그 무렵 현우 씨도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한 달 전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어요.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노래방에서 은지 씨, 새로 들어온 동료와 짧은 밤을 보냈어요. 은지 씨는 이상하게 외롭고 약해 보였어요. 현우 씨는 그게 일시적인 약함과 욕망 때문이라고 자신을 타이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다녔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오가다 보니 현우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현우 선배, 오늘 재미있게 노세요. 라고 은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현우 씨와 은지 씨가 마이크를 잡고 듀엣을 부르다 보니 몸이 가까워졌어요. 은지 씨의 손이 현우 씨의 팔을 스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끌렸어요. 선배, 집에 가기 싫어요라고 은지 씨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현우 씨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방 안에서 은지 씨가 현우 씨의 셔츠 단추를 풀며 오늘만 네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어요. 그들의 몸이 얽히자 현우 씨는 서연 씨를 떠올렸지만 술 기운에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은지 씨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현우 씨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움직였어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깨어나자 현우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은지 씨가 후회 안 해요? 라고 물었지만 현우 씨는 그냥 있자라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어요. 서연 씨를 마주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은지 씨를 피하려 애썼지만 사무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 씨와 현우 씨의 일상은 그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다 보니 서연 씨가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는 아니,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 씨는 그 말에 더 불안해졌어요. 지훈 씨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점심 어때? 라는 메시지가 그녀의 하루를 밝혀줬어요. 현우 씨는 회사에서 은지 씨와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은지 씨가 선배, 어제 일 잊지 마요라고 속삭이듯 말하자 현우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서연 씨는 지훈 씨와의 다음 만남을 상상하며 창밖을 봤어요. 현우 씨는 집 문을 열자마자 서연 씨의 미소를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라고 서연 씨가 말했어요. 현우 씨는 응, 빨리 끝났어라고 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각자의 마음속 비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서연 씨는 지훈 씨와의 그 밤을 떠올리며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몸을 적시자 그녀는 그 감촉을 다시 느꼈어요. 현우 씨는 TV를 보며 은지 씨의 메시지를 지웠어요. 또 만나자라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비밀이 시작되면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지훈 씨와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지훈아, 그날 일 후회 안 해? 라고 물었지만 지훈 씨는 전혀 너도 그렇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현우 씨는 회사에서 은지 씨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선배, 점심 같이 라고 은지 씨가 제안했어요. 현우 씨는 거절하려다 그래 가자라고 했어요. 그 점심시간이 또 다른 비밀의 시작이 될 줄 몰랐어요. 서연 씨와 현우 씨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지훈 씨와의 만남 후 몇 주가 지나자 서연 씨는 몸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출근길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래쪽에 가려움과 통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편해졌어요. 이게 왜 이래?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확인할 때마다 불안이 커졌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연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리자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증상이 언제부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몇 주 전부터 가려움과 통증이 있어요. 피로감도 심하고요라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손을 꼬물꼬물 쥐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결과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성병입니다. 성맥의 감염이에요.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파트너도 함께 오셔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료실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차단된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어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어요. 지훈 씨가 날 속였어.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았어. 왜 내가 그런 사람과 다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봤어요. 현우 씨한테는 절대 말 못해. 알면 끝장이야.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매일 밤 현우 씨가 잠든 틈을 타서 약을 삼켰어요. 약통을 서랍 깊숙이 숨기고 물을 마시며 현우 씨는 모를 거야. 제발 그래야 해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약 기운이 느껴지면 불안이 엄습했어요. 현우 씨가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면 서연 씨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지훈 씨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사람이 날 망쳤어라고 혼자 속삭였어요. 병원에서 받은 설명서를 몰래 읽으며 증상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샤워할 때마다 몸을 꼼꼼히 확인하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현우 씨도 비슷한 시기에 몸의 이상을 느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래쪽이 불편하고 피로가 쌓여서 집중이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은지 씨 때문인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냥 과로야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은지 씨를 떠올리며 그 여자가 날 감염시켰어. 왜 내가 그런 실수를 뗐나고 후회했어요. 서연 씨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서연 씨는 깨끗하니까 이건 내 탓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몰래 갔어요.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며 불안에 떨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증상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는 목소리를 낮춰 아래쪽 통증과 피로가 심해요. 최근에 실수가 있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우 씨는 창밖을 보며 손바닥에 땀이 고였어요. 의사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성병이에요. 성맥의 감염입니다. 치료 가능하지만 파트너도 검사받아야 해요. 그 말을 듣자 현우 씨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진료실을 나서며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서연 씨한테 어떻게 말해? 말 안 할 거야. 이건 은지 씨 탓이야라고 이를 악물었어요. 의사에게 약만 처방받고 서둘러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 비밀은 나 혼자 지킬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서연 씨가 출근한 후에 약을 먹었어요. 약통을 옷장 속에 숨기고 물로 삼키며 서연 씨가 알면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은지 씨를 마주칠 때마다 피했어요. 선배, 요즘 안 좋아 보이세요라고 은지 씨가 말하면 현우 씨는 그냥 바빠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서연 씨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 현우 씨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연 씨는 모르겠지? 제발 그래야 해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통증이 가라앉을 때마다 안도했지만 약을 먹는 순간마다 불안이 되살아났어요. 서연 씨와 현우 씨는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각자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다 보니 서연 씨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어요. 현우 씨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 씨는 속으로 나도 그래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현우 씨가 먼저 잠들자 서연 씨는 주방으로 가서 약을 꺼냈어요. 약을 삼키며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현우 씨도 낮에 회사 화장실에서 약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점심 어때요? 라고 물으면 혼자 먹을게라고 하며 피했어요. 집 안 곳곳에 약통을 숨기다 보니 서랍을 열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서연 씨는 화장품 상자 안에 약을 넣었어요. 현우 씨는 책장 뒤에 숨겼어요. 저녁에 TV를 보며 앉아 있을 때 서연 씨가 우리 요즘 대화가 적네라고 말했어요. 현우 씨는 그렇네, 미안이라고 하며 리모컨을 쥐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커져갔어요. 서연 씨는 지훈 씨의 번호를 다시 걸어보지만 여전히 차단됐어요. 그 사람이 날 버렸어라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어요. 현우 씨는 은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웠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타이핑하다가 포기했어요. 집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서연 씨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현우 씨가 오늘 일찍 자자라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서연 씨는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속으로 걱정했어요. 현우 씨도 서연 씨가 아프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거리는 더 멀어져 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 인사할 때 미소 뒤에 숨긴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서연 씨는 병원 재진을 위해 혼자 나갔어요. 증상이 좋아졌어요? 라고 의사가 물었어요. 네, 조금요라고 대답하며 안도했어요. 현우 씨도 몰래 재방문했어요. 파트너는 안 오셨어요? 라고 의사가 묻자 혼자 할게요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 씨는 현우 씨에게 선물을 사왔어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며 초콜릿을 줬어요. 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이 그렇게 비밀 속에서 흘러갔어요. 한 달이 지나갔어요. 서연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약은 다 먹었지만 마음속 짐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현우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말할까? 그냥 묻어둘까? 현우 씨가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아니, 더 나쁘게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면 서연 씨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집에 돌아와 현우 씨가 늦게 들어오면 그의 셔츠에 스멀스멀 풍기는 향수 냄새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랑 있었어?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자신의 비밀이 너무 커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이 떨려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현우 씨가 알면 어떡해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낮에 지훈 씨를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사람이 날 망쳤어라고 혼자 속삭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밤에 현우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서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다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우 씨의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눈물을 닦고자 라고 물었어요. 현우 씨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등을 돌렸어요. 서연 씨는 그의 등을 보며 미안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다 보니 현우 씨가 오늘도 늦게 올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어요. 주말에 쇼핑을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리에서 커플을 보니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현우 씨도 자신의 비밀과 싸우고 있었어요. 약을 몰래 먹으며 서연 씨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가서 약을 삼키고 물로 넘기다 보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은지 씨가 날 감염시켰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타이르려 했어요. 하지만 깊은 속으로는 공포가 자라났어요. 서연 씨가 알면 결혼 생활이 끝날 거예요. 밤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캔을 따는 소리가 방안을 울리다 보니 현우 씨는 TV를 켰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머릿속은 은지 씨와의 그 밤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며 캔을 비웠어요. 서연 씨가 주방에서 소리를 내자 현우 씨는 재빨리 빈 캔을 숨겼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서연 씨가 물으면 바빴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은지 씨를 마주치면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선배,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 현우 씨는 그냥 그래라고 하며 문이 열리자마자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서연 씨가 모르면 되라고 다짐했어요. 주말에 현우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다 보니 가족들이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라고 속으로 한숨 쉬었어요. 밤에 서연 씨가 먼저 잠들면 현우 씨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다 보니 불안이 함께 날아갔으면 했어요. 이 비밀이 영원히 묻히면 좋겠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침에 서연 씨가 커피 마실래? 라고 물으면 현우 씨는 응이라고 하며 컵을 받았어요.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 씨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TV에서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오다 보니 서연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현우야, 나 할 말 있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는 캔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서연 씨는 망설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머리를 숙이고 눈물이 흘렀어요. 현우 씨는 몸이 굳었어요. 잘못? 무슨 소리야?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나 병원 갔어. 성병이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현우 씨의 눈이 커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 씨가 성병이라니? 분노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밀, 노래방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어요. 서연 씨가 모른다는 게 확실했어요. 이 기회에 모든 탓을 그녀에게 돌릴 수 있었어요. 현우 씨는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뭐라고?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로웠어요. 캔을 세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성병. 내 탓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나 다른 사람과 잠깐 실수했어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제발 현우야.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어요. 현우 씨는
서연 씨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다른 사람?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연 씨의 배신에 화가 났지만 그 뒤에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서연 씨가 의심하지 않게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내 탓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긴 공포가 컸어요. 서연 씨는 현우 씨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현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계속 사과했어요. 현우 씨의 반응이 이렇게 세다니 예상치 못했어요. 대화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우 씨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갑자기 현우 씨가 손을 들었어요. 짝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 씨의 뺨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을 만지며 현우 씨를 봤어요. 현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폭력에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말이었어요. 이혼하자. 당장. 현우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안에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공포가 숨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현우 씨를 보며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현우야, 제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라고 속삭였어요. 현우 씨의 반응이 너무 세서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혼이란 말은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이야기 좀 해라고 애원했어요. 현우 씨는 서연 씨를 노려봤어요. 이야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 내 탓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 씨의 눈물을 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더 단호했어요. 너 같은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현우야,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말라고 무릎 꿇고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훈 씨와의 만남을 후회했어요. 현우 씨와의 결혼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용서할 거라 믿고 싶었어요. 기회라도 주길 바랐어요. 현우 씨는 이를 갈며 서연 씨를 봤어요.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머릿속에 자신의 비밀이 가득했어요. 서연 씨가 모르면 돼. 내가 치료 끝내면 괜찮아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서연 씨의 고백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탓을 그녀에게 돌려 비밀을 숨겼어요. 내 탓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라고 다시 말했어요. 서연 씨는 그 말에 몸이 떨렸어요. 현우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절했어요. 현우 씨가 용서할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어요. 현우 씨는 한 발짝 물러서며 서연 씨를 봤어요. 다시 시작. 정신 차려 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결심했어요. 서연 씨를 완전히 밀어내 비밀을 지킬 거예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준비할게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현우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시 애원했어요. 현우 씨의 분노가 이렇게 깊다니 예상치 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혼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솜이도 있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어라고 했어 말했어요. 현우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5살 된 딸 다솜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솜이는 내가 키울게.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서연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야, 제발, 이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등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서연 씨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현우 씨의 분노가 자신의 배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의 비밀은 여전히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다 보니 서연 씨는 몸을 웅크리고 더 울었어요. TV 소리가 멀게 들려왔어요. 현우 씨는 침실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최선이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창밖 야경이 반짝이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서연 씨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귀를 막았어요. 서울의 가을이 차갑게 다가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렸어요. 현우 씨는 법원 복도에 서서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에 쥔 판결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연 씨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고 지훈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이겼어요. 법원은 지훈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큰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어요. 현우 씨는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이제 다 끝났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결과예요, 현우 씨. 양육권도 얻으시고 배상금도 상당할 거예요. 현우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서연 씨의 배신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그녀와 지훈 씨에게 돌렸어요. 자신의 비밀, 노래방에서의 그 밤과 병은 끝까지 숨겼어요. 치료를 마친 지금 누구도 그의 실수를 모르니까요. 법원 문을 나서며 현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선명했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다 보니 창밖으로 스치는 빌딩들이 새로워 보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때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동료에게 오늘 점심같이 라고 물었어요. 동료가 웃으며 좋아요, 선배라고 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 현우 씨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판결문이 떠올라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솜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들렀어요. 다솜이가 달려와 아빠 라고 안기자 현우 씨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다솜이 오늘 재미있었어? 다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림 그렸어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다솜이를 재우고 나니 현우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빛나다 보니 서연 씨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그녀 탓이야라고 중얼거리며 맥주 캔을 땄어요. 캔을 비우다 보니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서연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소란스럽게 흘러가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 고요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법정에서 현우 씨가 그녀의 배신을 거듭 공격하다 보니 변명할 틈도 없었어요. 다솜이의 양육권도 현우 씨에게 갔어요. 서연 씨는 눈물을 훔치며 다솜이를 생각했어요. 다솜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현우 씨의 분노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비밀은 여전히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지훈 씨와의 만남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훈 씨는 소송 후 연락을 끊었어요. 서연 씨는 혼자 남아 원망을 삼켰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현우 씨를 깨끗한 사람으로 믿었어요.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어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다 보니 손이 떨려 컵이 흔들렸어요. 오늘도 출근해야지 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어요.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 손님들이 웃으며 주문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손님이 말하면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잠시만요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다 보니 눈물이 고였어요. 다솜이 보고 싶어라고 속으로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다솜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다솜아, 건강하게 지내 라고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현우 씨가 잘 키울 거라 믿었어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청하다 보니 현우 씨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야, 미안해라고 베개에 대고 속삭였어요. 창밖 바람 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삼켰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 보니 눈가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힘내자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출근길에 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다 보니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카페에서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하면 서연 씨는 그냥 그래요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 보니 물줄기가 눈물을 씻어냈어요. 내 탓이야라고 중얼거리며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현우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다솜이가 옆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라고 다솜이가 말하며 종이를 내밀었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다솜이 최고야. 아빠 봐줄게라고 하며 그림을 봤어요. 색색깔 크레용으로 그린 집과 가족이 보였어요. 현우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연 씨가 스치듯 떠올랐어요. 죄책감을 애써 지웠어요. 서연 씨가 자초한 일이야. 내 탓 아니야 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축하해, 현우 씨라고 상사가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 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셨어요. 현우 씨,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네. 새 출발 제대로 내라고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라고 가볍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노래방에서의 그 밤은 깊이 묻혔어요. 은지 씨를 회사에서 마주치다 보니 어색하게 인사하고 피했어요. 선배, 안녕하세요라고 은지 씨가 말하면 현우 씨는 응이라고 짧게 하고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다솜이를 안고 TV를 봤어요. 다솜이가 아빠, 엄마는? 이라고 물으면 현우 씨는 엄마는 멀리 가셨어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들자 현우 씨는 안도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다 보니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괜찮아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주말에 다솜이와 공원에 갔어요. 다솜이가 그네를 타며 웃다 보니 현우 씨는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어요. 아빠, 밀어줘. 라고 다솜이가 소리치자 현우 씨는 달려가 밀어줬어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다 보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다 보니 다솜이가 맛있어라고 말하며 먹었어요. 현우 씨는 웃으며 더 먹으라고 했어요. 밤에 다솜이를 재우고 나서야 현우 씨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TV 뉴스가 흘러나오다 보니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낼까라고 순간 생각했지만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 씨는 카페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다솜이 사진을 봤어요. 다솜아, 건강하니? 라고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현우 씨가 잘 돌볼 거라 믿었어요.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꼈어요. 현우 씨의 비밀을 모른 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다 보니 입맛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지나내라고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화려하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우 씨의 삶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우야, 잘 지내겠지? 라고 속삭였어요. 현우 씨를 깨끗한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의 비밀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 씨는 일기를 쓰다 보니 눈물이 떨어졌어요. 오늘 다솜이 꿈을 꿨어라고 적으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보니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없자 한숨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며 커피를 내렸어요. 동료가 점심같이?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네, 좋아요라고 했어요.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밤에 샤워를 하다 보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어요. 힘내라고 자신을 토닥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을 청했어요. 꿈에서 다솜이가 웃으며 달려오다 보니 깨어나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 씨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왔어요. 다솜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다솜이가 평화롭게 자는 얼굴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깊은 속으로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비밀이 영원히 묻히길 바랐어요. 이제 다 끝났어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건 자신을 위한 위로일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 보니 창밖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서연 씨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캔을 비웠어요. 다음 날 아침 다솜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보니 그녀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현우 씨는 안아주며 아빠도라고 대답했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커피를 사들었어요. 오늘도 바쁘네라고 중얼거리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회의 중에 상사가 좋은 아이디어야라고 칭찬하자 현우 씨는 웃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다솜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내일 놀러 갈까? 라고 다솜이가 물었어요. 현우 씨는 그래, 가자라고 했어요. 밤에 다솜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서다 보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 삶이 나쁘지 않아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느껴졌어요. 서연 씨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밤이 여전히 빛나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현우 씨의 삶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우야, 행복하게 살아라고 중얼거렸어요. 현우 씨를 깨끗한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의 비밀은 그녀에게 영원히 숨겨질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어요. 현우 씨는 승리와 비밀을 안고 서연 씨는 패배와 죄책감의 무게를 지고요. 서연 씨는 일기를 마무지며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고 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현우 씨는 TV를 끄고 침대로 향했어요. 좋아, 잘 자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불을 껐어요. 서울의 가을밤이 깊어갔어요.